뭘 지시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사. 저 기억은 하는데 멀티 유니버스에 유정수가 와서 나 몰래 지시를 하고 가더라고. 근데 나한테 도움 1도 안 되는 상사가 와갖고 인스타 봤는데 좋은 데 갔대. 이거 누가 그랬어? 내가 언제? 진짜 그래요? 이 돈을 얼마나 주길래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저희 반지하방에 새로운 게스트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반자회원 SBS 아나운서 이인권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최악의 직장 상사 월드컵 이걸로 한번 같이 놀아볼까 하거든요. 아, 좋아요. 네, 사실 근데 저에게 맞는 주제인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최악의 직장 상사 마치 나를 저격하기 위한 네, 오늘 제작진이 마련한 콘텐츠인데 대표님 직속 직원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다가 제가 중간중간 여쭤볼 테니까 오늘 네. 토크를 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도. 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키고 자기가 다 하는 상사, 사람 마음을 전혀 고려 안 하는 상사. 그러니까 로봇 같은 상사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 시키고 자기가 다 하는 상사.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일 시키고 자기가 다 하는 상사? 근데 후배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나도 이 안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또 신임을 얻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바로 윗상사가 내일까지 다 해버려. 쟤는 뭐 별 필요 없다라는 걸 광고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회사 내에서 내 입지가 어떻게 돼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군요. 어려운 거 시켜놓고 부장님, 제가 약간 모자라서 막 이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뭘 하면 했겠니? 나와봐. 나와봐. 아이고, 그 느낌. 또 하나는 이 사람 마음을 전혀 고려 안 하는 상사. 혹시 두 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소한데. 여러분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둘 다 접니다. 이거 저격인데? 저는 상사를 위에서 보고 대표님은 오랫동안 일하면서 아래에 있는 윗급 네, 많이 직원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고려했을 땐 누가 나아요? 위에 있는 이제 부장급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 시키고 자기가 다 하는 상사가 더 나은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결국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밑에 직원을 못 믿고 자기가 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결국 이 상사는 퍼져요. 번아웃이라 그런 번아웃이 거잖아요. 와요. 그리고 저를 원망해요. 제가 다 한다. 누가 너 보고 다 하래. 팀원을 아무리 갖다 줘도 이 사람은 남을 쓸 줄 모르고 자기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거는 예술가나 장인으로서는 적합하다. 그렇지만은 회사의 팀 체제에는 사실은 적합한 팀장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 저는 일 시키고 다 하는 상사가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스스로가 대체 불가라고 생각을 해요. 나밖에 없으면 안 된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너무 과의식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서 전 차라리 저 사람이 최악이다 오히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마음을 전혀 고려 안 하는 상사는 저는 극티거든요. 일하는데 왜 사람 마음을 고려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일하러 왔지, 돈 벌러 왔지. 그렇죠. 뭐 누구 인간관계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음 고려 안 하는 상사는 나도 그 사람 고려 안 하면 돼요. 1대1로만 대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뭐 마음 얻으려고 안 하면 돼서 오히려 깔끔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그러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상사, 그리고 자기가 뭘 지시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사. 여기도 저가 하나 있습니다.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저는 두 번째요. 아. 뭘 지시했는지 못할 것 같은데? 저 기억은 하는데 네. 멀티 유니버스에 유정수가 와서 나 몰래 지시를 하고 가더라고요. 대표님이 이거 하라 그랬대요. 내가? 그래서 그리고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화를 낸 적이? 네. 이거 누가 그랬어? 내가 언제? 진짜 그래요, 이분? 대체 돈을 얼마나 주길래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아니다.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 많은 상사. 직원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는 거예요? 네, 그쵸. 네. 저는 왜냐면 남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반대로 남이 저의 인생에 관심 갖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린 각자 사는 거야. 근데 저는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 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젠슨 황영이 와갖고 둘째 딸 돌 아닌가? 오, 막 이러면 가슴이 뛰지. 돌반지로 도대체 몇 돈을 그래. 주시려고. 근데 나한테 도움 1도 안 되는 상사가 그렇죠. 와갖고 막 와가지고. 인스타 봤는데 좋은 데 갔대. 남자친구랑 한 거야? 누가 차를 바꾼 거야, 부하 직원인데 부하 직원 차가 더 좋은 거야. 그러면 또 와서
차 바꿨대? 투자 안 하고 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돈 쓰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내가 선배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오.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생활에 관심 많은 상사가 더 괴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는 팀장님이 계시는데 네. 일을 너무 잘해. 회사의 직원들을 정말 가족같이 생각해. 진짜 가족처럼 엄마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를 맞아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팀장님을 엄마라 그래. 우리 엄마잖아, 엄마. 막 그러면서 잘 맞는 사람은 너무 잘 지내는데 내 사생활은 노터치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거리를 두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하더라고. 그렇죠. 이건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대표님이 오늘 고생했으니까 우리 한 12시쯤 끝나니까 한잔 하고 갈까? 치킨 힘든 거 어때? 있어? 치킨 막 이러면서. 회식이다 막 이러면서 챙기려 그래. 웬만해서는 저는 밥 사주는 거 점심까지가 베스트다. 저녁까지 사주고 하는 거는 글쎄, 웬만하면 저는 잘 안 맞는다. 이때 이제 센스 있는 상사는 버카 주면서 자 니들끼리 뭐 먹고 가 이거가 센스 있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옛날이다. 진짜 센스 있는 상사는 네. 딱 늦게까지 저 직원 일하네.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딱 갈 때쯤 카톡이 하나 와. 3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자 빨리 흔들어 주세요. 그런 빨리 PD님 흔들어 주세요. 진짜 있어요? 막 이거 그러니까. 언제 내 얘기를 껴놔야 되지? 이러고 계셨는데 이건 너무 좋은 상사네요 진짜.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에서 사생활로 네, 이게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자기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상사.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 근데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 요새 있나? 이건 너무 최악인데. 있어요. 눈치로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라면은 자기 일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상사가 더 싫어요. 왜냐하면 시키기만 하고 뭐가 잘못되면은 본인이 책임지면 돼. 근데 잘 되면은 다 내공이고 잘못되면은 나는 개입한 게 없는데? 라고 발을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뢰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저는 아까 시켜놓고서는 사실은 자기가 다 하는 상사도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상사. 요거는 나쁘긴 한데 네. 상사는 부장 이상 가잖아요. 일을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잘 시켜야 되는 자리예요. 그 부장이 내가 일을 해가지고 일을 얼마나 하느냐로 사실은 회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내 10명, 20명의 식솔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계속 이걸 봐줘야 되는 거니까 좀 밑에 직원 입장에서 쟤는 일도 안 하고 맨날 우리 시키는 것 같아. 특히 임원들 골프 치고 쟤는 놀러 다니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일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일은 안 하고 시키는 상사가 이 상사가 어느 정도의 상사냐에 따라서 요거는 사실은 워스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는 저는 이건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가려고 지금 마음 먹었잖아. 근데 그 시간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저는 야근을 해도 자율적으로 하는 건 내가 일에 욕심이 좀 더 나는데 내가 이걸 좀 더 해보겠어. 이거는 모르겠는데 야 너 남아서 이거 하고 가. 너 집에 일찍 가서 뭐 하니? 약간 요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사실 저는 이거 좀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퇴근 직전 일 시키는 게 그렇죠.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죠. 네, 요걸로 갑시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책 없이 일 버리는 상사 vs 남의 의견은 듣지 않는 상사. 저는 이건 너무 쉬워요.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상사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쨌든 믿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자기 신념이나 방향이 확고한 거잖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사람은 뭘 끌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요거는 솔직히 아니긴 해요. 절대 대책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플랜 A, B, C, D를 다 짜놓고 보통 일을 벌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신중해서 오히려 스타트업에 안 맞는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A가 망하더라도 절대로 땡전 한 푼 없이 망하지는 않도록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하면서 일을 시키는 편이고 그리고 이거 두 번째는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저는 사실 되게 귀가 팔랑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듣고 틀렸기 때문에 안 따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고 더 좋은 의견을 찾는 거죠. 저는 오히려 대책 없이 일 버린 건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뭐라도 하려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의견 듣지 않는 상사. 그러니까 제가 첫 직장이 SBS고 쭉 일하다 보니까 신입 때 들어가면은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피드백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나를
잃어버려요. 손석희 선배가 처음으로 이제 뉴스를 들어가서 말하듯이 편하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손석희 선배한테 야 뉴스가 그게 뭐냐 편안하게 말하는 게 어떻게 뉴스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손석희 선배 안 듣고 그냥 밀고 나갔더니 지금은 그게 다 되더라고요. 손석희 선배처럼 하려고들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고로 상사고 결정권자면은 남의 의견을 너무 많이 듣는 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 줏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요거를 그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보는 상사,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상사. 찔리긴 하는데 네. 이거 제약이긴 합니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사인 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를 건너뛰어서 클라이언트거든요. 제 눈높이는 무조건 고객보다 높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만족하는 게 결과물이지. 내가 고객보다 눈높이가 낮아버리면 고객이 와서 컴플레인 하는데 대표님 뭐라 그래요? 대표님 좀 바꿔주세요. 대표인데요?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이러는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제 인정은 하는데 이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저희 회사의 고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거는 그만큼 하나의 프로페셔널리즘의 그렇죠.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 네.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보는 상사. 눈치 많이 보고 사셨어요? 저요? 저는 요거는 사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직장 막내일 때도 누구의 눈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다가 이 모양이 꼴이 됐었죠. 네네. 이 눈치를 보는 게 자기 위에 임원진들의 눈치만 너무 본다. 그럼 저는 그건 진짜 최악이다. 네, 그러니까 1년에 팀장님이 있는데 그 팀장님은 팀원들에 대한 이런 방구가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회의 때 별 얘기가 다 나온대요. 저 사람 쟤는 좀 안 되겠다. 쟤는 좀 이런 거 좀 고치라고 해라. 이런 것들도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분은 그 사람들 눈치를 봤으면은 바로 와서 피드백 주고 너 이거 고쳐 얘기할 텐데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의 안 좋을 수 있는 파도로부터 지켜주는 방파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면은 내 팀원들만 내가 알아서 챙기겠다라고 막아주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그거는 너무 슬프게도 그 사람이 떠나야지만 알아요. 그렇죠. 뚝이 없어지고 파도가 그래서 뭐 해일이 밀려와야 뚝이 쓸 때가 좋았었구나.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몇 년 전부터 내가 왜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지? 그거는 그때부터 내가 못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못했던 건데 그거를 내 상사나 팀장이 막아주고 있었던 거였다.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관적인 전망만 말하는 상사, 설명을 쓸데없이 길게 하는 상사. 이거는 둘 다 저랑 다른 스타일. 둘 다 내가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 진짜로 무슨 말을 하든 야 이러면 어쩔 건데. 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아니 뭐 지가 하든가 어쩌라고. 그러니까는 안 될 것만 계속 집어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 리스크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전 결국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 확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의 확률은 없다. 그리고 100%의 확률이 만약에 있다면 그 확률은 사실은 쓰레기다. 왜냐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없는 만큼 얻는 것도 없을 거고.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관적인 전망만 얘기하는 경우에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진짜로 최악이고 설명을 쓸데없이 길게 하는 상사. 저 이제 집중력 장애 있기 때문에 요거 듣다가 저는 이렇게 정신 나가거든요. 네, 나는 누군가 그리고 여긴 어딘가. 저는 비관적인 전망만 말하는 상사가 더 싫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할애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면은 내가 선택이 잘못됐고 여기 들어온 내가 잘못했고 여기서 하고 있는 나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회사가 비관적인 거지 내 상황이 비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비관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회사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비관적인 전망만 말하는 상사가 더 싫다.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거에 부정적인 팩트만 계속 생각해. 마치 대화를 오목을 둔다고 생각하는 거야. 수비 공격이라고 생각해서 뭐 의견을 갖고 오면은 이 의견을 공격할 포인트만 찾는 거야. 이 사람은 또 진짜 꼴보기 싫은 게 본인이 냉철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쵸. 그리고 약간 내가 팩트만 딱 짚고 야, 나 정말 비평적이었고 야, 내가 정말 논점을 제대로 짚었다. 스스로 또 막 자기 위안을 엄청 한다고. 네. 그래서 꼴보기 싫은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누가 오래 떠들면 이렇게 슬쩍슬쩍 그냥 보면 돼요. 커뮤니티도 그쵸. 한번 네. 돌고 SNS 돌고. 네, 저는 이제 디스 노래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 2번 정도 된 애입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네, 대처 가능하다. 네. 요거
너무 큰 그림만 그리는 직장 상사, 팀꼬라지에 전혀 관심 없는 상사. 저 요것도 확실합니다. 저는 네. 너무 큰 그림만 그리는 상사 요거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싫어요? 예. 왜요? 네, 이러다 전 직장이 말아먹거든요. 우리가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고객 그 컴플레인 이만큼 쌓인 것도 요것도 해결 못 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네. 지 혼자 좋은 얘기를 다 해요. 예, 근데 어쩌라고. 예,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하늘을 보더라도 발은 땅에 닿고 있어야 되는데 몸이 둥실 딱 떠 있어. 그런 상사랑 같이 일하다 보면은 나도 하늘을 보고 싶거든요. 근데 바닥은 나 혼자 쓸고 있는 거야 맨날. 바닥에는 먼지는 누가 쓸 건데, 쓰레기는 누가 치울 건데, 지는 그냥 하늘을 떠가지고 맨날 공상만 하고 있고. 저는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근데 대표님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키워온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큰 그림을 그리는 상사는 괜찮은데 너무 큰 그림만 그리는 상사, 너무 큰 것만. 결국은 현실적인 매우 디테일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이 중요한 거와 급한 것 중에서 급한 것만 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중요한 일을 더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근데 급한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치, 해야 될 건 해야죠. 네,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화장실 가야 되면 가고, 그리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지금 배고픔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 인생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어. 당장 끼니는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경영진으로서 무능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 계속 막 말도 안 되는 것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야, 이번에 요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엔 내가 너를 요렇게 뭐 끌어올려 줄게. 그런 경우가 사실 홀랑 넘어가서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죠. 근데 충성을 다 하고 그게 잘 됐고 내가 그에 따른 리워드를 받았던 적이 살면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인정받아서 올라가고 보상받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사실 그게 있어요. 이제는 이 팀코라지에 전혀 관심 없는 상사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그거에 익숙해져야 될 때도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리더십이라는 건 무조건 밑에 사람들을 챙기고 끌어주고 막 그쵸. 이래야 되는 건데 점차 개인주의가 발달해 가면서 딱 내 일 할 거 하고 다음에 너는 너 일 할 거 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나이스하게 각자 할 일 하자 이렇게 해서 일하던 직원이 과장되고 차장되고 부장된다고 해서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승진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승진하면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갑자기 성격이 변화해서 내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갑자기 위에 갔더니 외향적이고 그리고 이타주의적인 사람이 되면 좋지만 근데 그러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회생활 잘하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구시대 유물이 돼가고 개인주의가 좀 더 이제 팽배하고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해지고 당연해야 되는 세대에서 지금의 30대들이 이제 팀장이 되고 그 사람이 지금 제 영포티 나이 때 그때 이제 팀장들만큼 밑에 애들 맨날 끌어주고 뭐 밥 사주고 뭐하고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거를 밑에 애들은 원할까? 사실은 그러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 상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던 거에 반대로 팀코라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사가 저는 나쁘지 않은 상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네. 우리가 항상 리더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외향적으로 다 모두를 아우르고 끌고 가거나 뭐 업고 가거나 하는 게 사실 전형적인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안 그럴 때도 됐다. 예. 사실 밑에서 일할 때 보면은 제발 내 발목만 잡지 마 이런 생각 들 때 되게 많아요. 상사가 뭘 끌어주는 거 원하지도 않고 관심 가져주는 것도 원하지도 않는데 진짜 상사다운 상사여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많이 배웠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 사실은 한두 명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네. 사람 한두 명만 만났어도 사실 여러분은 정말로 좋은 직장 생활 한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내 상사가 당장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 직장이 형편없는 직장으로 말하기에는 그럴 만한 진짜 선배가 많이 드물죠. 그러면 저희는 네. 너무 큰 그림만 그리는 직장 상사가 더 최악인 걸로. 네. 마지막입니다. 직원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직장 상사. 디테일에 너무 집착하는 상사. 디테일에 집착하시는 편이잖아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네. 둘 다 접니다. 아, 그래요? 디테일에 너무 집착하기도 하는데 일단 직원들 이름 모르는 상사는 저희 회사 직원이 이제 35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인권 아나운서도 이제 다른 옆부서나 뭐 촬영팀이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재석 씨 미담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유재석 씨는. 그러니까 윤호님이고 저는 그냥 반지하 유정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감독을
런닝맨을 한번 두세 번 정도 그냥 짧게 뭘 하러 갔었거든요. 어떻게 뭐 차자는 바뀌었죠. 근데 인권 씨, 잘 왔어요. 고마워요. 우리 도와주러 와서. 이게 너무 큰 감동 포인트였고 이름을 모를 수 있어요. 상사는. 근데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불러주는 상사는 최고의 상사죠. 진짜 큰 감동 포인트다. 그렇죠. 근데 디테일에 너무 집착하는 상사는 전 양면인 게 특히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결국 결정 짓는 건 디테일이더라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죠. 네, 저는 그냥 에이 좋으면 좋은 거지 뭐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에 얘기하는 게 엄청 짜증이었어요. 근데 이 디테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맞추면은 최소한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디테일에 집착하면 믿고 따라가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추겠지. 하지만 속은 빠직한다. 이것 때문에 이 일에 승패가 갈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망한다주의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디자인은 그 정도 작은 디테일을, 왜냐면 그걸 놓치잖아요. 그 정도의 것들은 다 걸러 나가는 거야. 이게 거름망 같은 거야. 거름망의 구멍이 어느 크기에 따라서 너무 촘촘해도 물도 안 빠져요, 그러면? 물도 안 빠져요, 진짜로. 거름망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헝거우면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거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디테일을 집착해야 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있는 분야는 브랜딩이랑 디자인이잖아요. 사실은 거의 정신이 미쳐버릴 정도로 디테일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부분이긴 해요. 대중들이 감동을 받는 부분은 이런 것까지 생각했어? 신경 썼어? 이거에서 사실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제 분야에 있어서는 디테일에 너무 집착하는 상사는 사실은 저는 너무 좋은 상사고, 직원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대신에 호칭이 야, 거기 노란 머리. 최악이야. 예, 이거는 되게 최악이고, 저기 매니저님 이렇게 보통 저는 이제 부르거나, 신기하게 직급은 생각이 나. 아, 그래요? 예, 직급은 다 기억을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부품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네. 같은 식구 개념이 아니라. 아니야, 오해하지 말아줘. 이태원 길거리에서 만나면 직원인 건 알아보시는 거죠. 직원인 것도 알아보고 직급도 알아보고. 그러면은 너 지난번 프로젝트에서 너 그따위로 했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이러면서. 그래.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네, 요거 제가 드디어 8강으로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8강부터는 8강이에요. 좀 더 스피디하게. 예. 극한으로 긍정적이거나 네. 극한으로 비관적이거나. 이야, 누가 더 최악이에요? 이거가 최악이죠. 비관적인 거. 그래요? 네네. 왜냐면 큰 그림만 그리는 직장풍선, 아까도 우리가 감론을박이 좀 있었잖아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그림만 그리면 좀 문제이지만, 특히 이제 임원이나 간부들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 그러면은 회사가 어려워져요. 우리 회사 이제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까지는 얘기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잘 되면 잘 된다 그러고, 저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딱 잘 된다 얘기하고 잘 됐으니까 네, 연봉도 인상 쫙 이렇게. 그런데 안 되면은, 어려울 땐 좀 도와줘. 어려울 땐 솔직히 말해. 야, 돈이 없어. 우리 실적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연봉 인상은 올해 3%로 그냥 제한한다. 인상을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런데 밀린 적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러면 최저 인상률이 보통 4%에서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상으로 인상해 줄 때는 실적이 되게 좋았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뭐 9% 10%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은 비관적인 게 더 최악인 걸로. 대책 없이 일 벌이는 상사. 이거 되게 딱 그거네요. 일 시키고 자기가 다 하는 상사. 이게 그거네요. 대책 없이 일 벌이는 상사 옆에는 일은 버리고서는 뒤치닥거리는 내가 다 해야 되는 상사고. 그렇죠. 일 시키고 자기가 다 하는 상사는 일은 시켰는데 나 되게 손뻘쭘하게 지가 다 해놓고 막 이러는 상사. 민망한 경우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대책 없이 일 벌이는 상사가 더 최악이죠. 최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일 시키고 자기가 다 하는 상사는 일을 할 줄 안다는 거거든, 잘. 근데 대책 없이 일 버리는 상사는 일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것도 상사는 난 본 적이 없어. 일 시키고 자기가 다 하는 상사는 있었으면 난 발도 씻겨줬겠다. 근데 네. 저런 상사는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챌 수 있어. 아마 보신 분들도 난 내가 일 다 해라고 아마 속 안에는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타인들은 모를 뿐이지. 요거 일 시키고 자기가 다 하는 상사는 상사들은 다 자기가 그 생각할 거야. 그래, 다 내가 한다 이 팀이 그러지.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대책 없이 일 벌리는 상사가 더 최악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눈치를 너무 보는 상사,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 사실 눈치 보는 상사면 눈치를 위에만 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눈치도 본다면 퇴근 직전에 일은 못 시키겠지. 그치. 근데 눈치도 안 보니까는 요새 같은 세상에는 눈치 보는 상사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는 잡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범법의 영역이에요, 이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자, 다음에 요거 또 정반대네요.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이 어떻게 많은 이렇게 상사와 보냐? 직원들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상사. 야, 이건 두 분한테 물어보자. 뭐가 최악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잘 이름을 못 외워서. 이름 모르는 건 이해하는데 사생활 관심 많은 건 너무 싫다. 피디님은? 저는 사생활이 관심이 많은 상사여서 아. 컨디션이 어떨지 옆에 지금 밤을 새- 강하게 끄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입사하고 저와 일하면서 제가 단 한 번도 개인적인 거 물어본 적이 없죠. 아버지는 뭐 하시니? 아니면 뭘 좋아하니? 뭐 이런 거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뭐 연애는 하니? 네, 전혀 물어봐요. 결혼했니? 진짜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 대부분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사생활이잖아. 예, 아. 그래서 네. 근데 점점점 주면은 축의금은 이제 시원하게 써. 어디서 딱 봐도 나 각인시킬 수 있는. 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도 사실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 많은 사람. 저는 이제 제가 47이잖아요. 저 때는 너무 많았습니다. 왜 결혼 안 하니? 결혼은 했니? 여자친구는 있니? 어쩌니 저쩌니. 요새 그 얘기 많이 듣지 저 않습니까? 많이 듣죠. 요새 많이 듣죠. 네, 누구 소개시켜줄까? 뭐 이러면서. 그거는 괜찮아. 차라리. 그거는 너무 좋은 상사. 감사하네요. 근데 꼭 연애하니, 누구 만나야지, 결혼해야지, 애 생각도 해야지. 소개도 안 시켜주고 물어보기만 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출산율이 이 모양이다. 자, 요거 하겠습니다. 4강. 비관적인 전망만 말하는 상사,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 자, 둘 중에 뭘까요? 이거 근데 두 분 의견 진짜 궁금하겠다. 둘 중에 뭔가요? 저는 비관적인 전망만 말하는 사람. 이 상사 밑에서는 얻을 게 없습니다. 배울 게 없어요. 하긴 지금 밤 11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번을 이거 고르면 누르면은 정말 눈치 없는 직원인 거지. 여러분, 폭설이 내렸고, A시장조 촬영이 8시로. 이거 다 제 잘못입니다. 이건 제 잘못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심화 예. 방송이었다. 예. 요거는 비관적인. 네. 하루 이틀은, 예. 네. 그리고 대책 없이 일버린 상사,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 많은 상사. 근데 요 대책 없이 일버리는 상사는 저를 개인적으로 짜증나게 했지만 이 상사는 회사를 말아먹습니다. 대책 없이 일을 벌이는. 그리고 이 사생활 진짜 관심 많은 사람은 외로운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배 있으면은 나 뭔 일 있으면은 선배 저 주말에 뭐 소개팅 했는데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한다고. 근데 외로운 사람은 외로워서 물어보고 다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외로운 이유가 다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네. 사생활에 관심 많은 상사가 더 최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예. 왜냐면 일도 못하고 외로운 사람이라니까요. 한편으로는 아픈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난 저 사람일 것 같다. 더 최악은 이 생각인 거죠. 우리 둘이 의견이 다른데요. 우리 1대1이니까 한번 네. 네, 여기 한 표씩 들어볼게요. 대책 없이 일버린 상사도 이거 진짜 좀 힘들잖아요. 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퇴근하고 뭐해요? 너무 싫다. 자기 그렇게 라디오 방송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막 끔찍한 멘트를 하니까 갑자기 PTSD와. 네. 뭐가 더 최악이에요? 대책 없이 일을 벌이는 상사가 좀 더 더 싫다? 힘들지 않을까. 마지막 결정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 PD님 결정으로. 저는 대책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엄청난 말인 것 같아요. 리스크지. 일을 벌이는 것도 대책이 없다는, 대안책이 없다는 거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대표나 이제 위에 임원들이 소극적이어서 이제 위험한 회사들도 있고 대기업 중에서. 근데 너무 적극적이셔서 인수하고 막 뭐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대책이 없어. 현금 흐름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다음 그래서 스타트업인데 네. 자기는 요만한데 근데 이만한 회사를 비용 생각도 안 하고 현금 흐름도 생각 안 하고 인수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인수하고 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파산했어. 그렇게 짧은 시간에 파산했다는 거는 사실은 무조건 파산하는 상황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상사 자기 통장에 얼마 들어있고 이거 인수해서 현금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도 안 했을 거야. 안 됐을 때 그런 고려가 전혀 없이. 네, 그래서 진짜 최악인 거예요. 네, 그래서 대책 없이 일 벌이는 상사. 알겠습니다. 결승전. 최종 결승. 네. 대책 없이 일 벌이는 상사와 비관적인 전망만 하는 상사. 야, 이거는 이제 엄청 낙관적인 사람인 거고.
그쵸. 뭐 이것도 될 거야, 저것도 될 거야. 이거는 이제 엄청 비관적인 사람이고, 또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둘이 남네요. 한쪽은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쪽은 성장은 아예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방금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대책 없이 일 벌이는 상사 밑에 네. 정말 부지런하고 실행력이 있는 직원들이 받쳐준다면 그러면은 얘는 뭔가 될 수 있어. 근데 비관적인 전망만 말하는 상사 밑에는 누가 와도 망해. 근데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비관적인 전망만 말하는 상사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은 전 요즘 그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똥값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지키기만 하면은 이거는 서서히 가라앉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도 하려고는 하는 거야.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런 측면에서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과 이 팀의 전망을 봤을 때는 차라리 일을 대책 없이 벌리는 애가 조금이라도 생존 확률이 높지 않나? 네. 그래서 이 본인의 지금 살아있는 경험이 여기다 묻어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SBS는 비관적인 전망만 하는 상사가 지금 SBS에 지금 잠깐 한 힘든 거예요. 트럭입니다. 앞으로 나아질 거예요. SBS는. 그러니까 네. 그 안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책 없이 일 벌이는 상사가 거의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들 전부 다 일 줄이시려고. 프로그램을 너무 줄이셔. 네. 설 자리가 없어요. 사실 비관적인 전망만 하는 상사 생각해 보니까 비 오는 날에는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봐 그치. 걱정하고, 예, 그리고 맑은 날에는 이제 우산 우산 장사. 장사하는 아들이 안 될까봐 걱정하고, 그러니까 모여도 사실 이제 걱정만 하는 건데 내가 의견을 가져갔었을 때 그때를 딱 보이면 대책 없이 일 벌이는 상사는 내가 뭔가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을 때 이거 좋아 해보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비관적인 상사는 이래서 안 돼, 그치. 저래서 안 돼. 기업에서는 최악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럴 거면 집에서 혼자 그렇지. 유튜브 나가야지. 예. 저희가 결승전에선 의견이 의견이 통했네요. 있잖아요. 네. 비관적인 전망만 말하는 상사가 최악인 걸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어떻게 쓰려나? 이게 순위를 볼 수 있거든요. 랭킹 보기? 예. 랭킹에는 이게 우리가 16강만 해서 이렇구나. 예. 주말에 또 업무 지시하는 상사. 이 여기 최악이지. 예. 수시로 지시를 번복하는 상사. 요거 찔립니다. 네, 살짝 찔립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상사. 이거 3위네요. 우리는 야. 이거 일찍 떨어뜨렸는데. 사생활도 요거 4위고. 예, 사람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는 상사. 우리가 일찍 떨어뜨린 게 사실 은근히 위로 올라가네요. 그러네요. 예. 충격이네. 네. 근데 저도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고 대표님도 맞아요. 또 저는 이제 예. 대표로서 회사의 관점에서 좀 많이 보니까 그런 거고 사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절대로 여기 한 개만 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연관 디지즈 같아서 예, 요 병이 있는 사람은 요 병도 있다. 네. 그래도 반지 합방 좀 어두컴컴하긴 하더라도 폭신한 느낌도 있고 푸근한 느낌도 있고 아늑하죠. 네, 예. 아늑하기도 하고 지금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눈이 네, 우리 어떻게 갑니까? 도라는 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목리까지 와주셔서 오늘 너무 재밌는 그러니까요. 방송됐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대표님이랑 오래 또 토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 영상 조회수 몇 회에 해당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한 10만 언저리 정도로 해서 네. 하면은 저도 온 보람이 있지 않을까. 네. 저 30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30만 요즘 30만 대박으로 여겨요. 그런가요? 잘 나오는 거예요, 진짜. 네. 30만 우리 되면은 제가 근데 아니어도 오늘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쌀을 거하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너무 네. 좋죠. 30만이면 모수를 가고 우와! 그리고 10만이 넘어도 최소 파카헤트. 네. 10만 넘어도 10만만 넘어도 5만으로 할까요? 5만으로 끝맺음은 매우 담백하게 네. 여러분 안녕으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안녕하고 전 제 인사하고 끝낼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 지금은 반지하지만 함께 펜트하우스로 올라가시죠. 여러분 안녕. 오